자, 듀오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종목도 없습니다. 이런 게 오늘 특징주로 올라들어서 보는데요. 사실 이건 뭐 분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요. 예전에도 저렇게 간혹 한 번씩 들어가지고 헛짓거리하고 그러고는 해먹고 도망가고 이러던 종목이죠. 뭐 굉장히 가치가 없는 종목인데, 자, 이거 분석하는 이유는, 자, 여기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대형주들이 뭐 너나 급시 다 두들겨 쳐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그만 종목들, 틈새 종목들 같은 데서 오히려 이제 개별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내리는 날, 자, 코스피를 보게 된다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1대 15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 걸렸던 전쟁 터지고 서킷이 10%가 내려갔던 그날보다도 오늘 ADR이 더 나빠요. 상승 종목이 지금 60개입니다. 하락 종목 850개고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1대 15가 나와요. 코스닥은 1대 8. 코스피는 1대 15.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동전주급 같은 쪽에 이런 개별주들로 이제 몰려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종목도 이게 잘못 선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피부죠. 걸러내야 되는 뉴스들, 동전주 중에서 볼 것 없이 그냥 걸러버리는 그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 듀오백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동전주들은 저 앞쪽에서 이제 제도가 나오면서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1년 내내 지속이 될 거다라고. 자, 7월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그러면 끝나냐라고 하면 안 끝나요. 유지 조건이 있잖아요. 자, 30일 연속으로 하회할 경우, 그러니까 그 아래 내려갈 때쯤 내려갈 것 같으면 또 뭔가 재료 하나 꺼내고 설레발 뉴스 하나 내보내고 그러면서 끌어올리고 세력들 들어가지고 잡아당기고 하는 이런 형태가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년 되면 또 확대지죠? 내년 확대지죠. 그러니까 이 동전주들 게임 벌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헛다리 짚은 거죠. 거래소 같은 경우 오히려 거래소가 분탕질을 조장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재무 상태 나쁘고 실적 나쁜 병신 같은 종목들 그냥 걸러내는 거 5년 연속 옛날 제도가 차라리 그대로 나서 놔뒀으면 그냥 자동으로 다 갈려져서 벌써 나갔어야 되는 애들이야. 자, 이 듀오백 같은 경우에, 자, 이 동전주들 올라가는 것 쪽에서 이 회사들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합 같은 거, 착시 효과를 누린 거죠. 병합하고 감자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쓰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병합에서 병합 혹은 감자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보다 지금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죠. 최근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초반이나 약발이 되는 거지, 이제 지나가면 약발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자, 요거 이런 것들 외에 이제 이슈를 들먹이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방 산업을 좀 살펴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회사가 다루고 있는 그래도 뭔가 테마를 좀 탈 수 있을 만한 거, 뭐 테마 강세주 쪽에 찌꺼기라도 좀 걸릴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 쪽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가 나올 때 같은 경우도 아주 흔한 수법입니다. 되지도 않는 종목에 이제 글로벌 핵심 뭐 이런 또 들먹이는 거 있죠. 우리 기레기들 같은 거 기사 쓸 때 K 글로벌 핵심 이런 거 안 붙이면 뭐 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쓰는 것들에서도 언뜻 생각해 볼 때 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뉴스로 붙는 것들을 제외하고요. 그나마 좀 엮일 만한 거, 뭐 솔루션 기업, 소프트웨어 쪽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대로 엮일 만한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조선 쪽에 뭘 한다든가 뭐 이렇게 요런 쪽에서 글로벌 핵심 이렇게 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번쩍하고 튀어 들어옵니다. 자, 앞서서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인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뒤에 한번 때 되면 잡아 당길 겁니다라고 티웨이 홀딩 그렇게 분석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 앞쪽에 가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자, 오늘 특징주 나온 것부터 먼저 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에는 지금 이거 동전주들 말고도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어김없이 제가 그냥 까버리죠. 이런 거.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특징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어김없이 까버리는데요. 자, 얘가 지금 오늘 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기자 끼고 기자 끼고 기자들 끼고 지금 장난친 겁니다. 자, 81조 규모, 그것도 이거 특징지를 뒤로 빼돌리고 해서 81조 눈에 띄게 이렇게 딱 뒤로 지금 이렇게 해놨죠. 81조 규모 홈 오피스 시장 공략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지금 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듀오백 잘 아시다시피 의자
회사입니다. 우리 이제 등받이에 날개형으로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제일 먼저 내가지고 인기 끌면서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코스닥에 이게 상장됐던 회사지 않습니까? 자 이게 81조 규모 이런 식의 글들 뉴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셨죠? 81조 이거 가장 심하게 뻥 튀긴 건 토큰 증권 케이스입니다. 토큰 2029년까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토큰 증권 같은 경우 뭐라고 기자들이 개설레발 치면서 얘기 나왔었죠? 2만조로 성장한답니다. 2만조. 참고로 2만조는 우리 표기법조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이경이죠. 이경원. 이경인데 이경원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팍 꽂히는 걸로 한번 보시죠. 정식 표기는 이경입니다. 이경. 그런데 이경원 규모 이렇게 하면은 뭔 소린가 이거 언뜻 이게 꽂히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정식 표기에도 없는 숫자인 2만조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2만조. 아무 말 대잔치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홈오피스입니다. 그냥 오피스 가구도 아니고 홈오피스예요. 근데 이게 81조 규모나 된다고? 81조? 이런 회사가 지금 1,000원짜리 아래 동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그런 회사를 우선 이런 데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자체도 극히 의심스럽구나. 홈오피스 규모가 81조? 자, 앞쪽에 이제 조영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조영재 시장 규모가 5천억. 조영재 시장이 5천억? 아무 말 대잔치죠 이거. 역류성 식도염 지금 현재 위장병 중에서 가장 많은 위장병을 갈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시장이 그게 지금 1조예요. 1조. 그 1조짜리를 먹으려고 들어와가지고 온코닉 테라피투스 같은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뒤에 역류성 식도염 신약으로 나온 것만 우리 3개입니다. 대용제약, HK노엔, 온코닉 테라피투스 이렇게 3개나 나오는데 이 뒤로 4개가 더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3개가 있는데 4개 회사가 더 들어와. 왜 들어오죠? 7개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 시장이 1조인데 조영재 시장이 5천억이래. 막 갈기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나 막 갈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검색 한 줄만 두들겨도 돼요. 홈 오피스 시장 규모 하고 이렇게 두들기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도 거의 아주 웃기는 스코어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건 전망도 아니야. 자, 위에 AI 기여는 뭐라고 나오냐라고 하면 글로벌 홈 오피스 가구 시장은 약 40억 달러 5조 4천억 규모로 평가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출처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여기에서 출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출처로 해가지고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이 아래쪽에 보면 작년에 155억 달러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155억 달러예요. 40억 달러고요. 같은 출처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40억 달러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150억 달러 4배나 차이가 납니다. 4배. 그래서 4배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맞는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150 여기서 향후 10년간 연 4.4%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81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 81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냐 이거죠. 그럼 이 81조 바로 그 밑에 뉴스 나오죠. 예, 지금 방금 보던 그 뉴스입니다. 그럼 이 81조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이제 다른 기관, 자 조사기관 뭐 아무거나 지금 막 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조사기관을 해서 조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입니다. 자 다시 되돌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쭉 내려가서 보면 81조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여기에서 한 시장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기준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수치가 또 좀 다른 수치가 나와요. 듀오백 자 이렇게 회사에서 밝힌 거죠. 회사에서. 예, 회사 쪽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회사 쪽에서 자료를 꺼내야 되니까 이 중에서 제일 센 거 갖다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냥 곧 내일 모레 망할 회사도요. 회사 쪽 자료에 의한다 그러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거래소 이것에 코스 거래소에서 상패 결정이 난 종목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뭐 이제 뭐가 오해가 있었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새로 제출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상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뭐 그 잘못된 거라 그러고 우리 안 망한다 그러고 이따위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폐돼서 사라지는 날까지도 결코 우리는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러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회사 사명 아무것도 없는 무슨 공유 오피스 같은 데다 그런 데다 회사 주소 뜩 갖다 놓고도 우리는 돈을 떼돈을 버는 회사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이런 무슨 규모 뭔 규모 시장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모르도에서 주장한 바에 여기에서 하는 거에 의하면 완전 다른 숫자죠. 이게 앞서 나왔던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쪽하고는 숫자 자체가 지금 완전 다릅니다. 아무 말도 대잔치급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2031년 여긴 또 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아까 거기는 4.4% 성장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규모가 155억 달러였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380억, 2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풀려 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모르도르의 기관 이쪽에 전망치가 맞을 것이냐, 먼저 나왔던 그게 맞을 것이냐 하죠. 그러면 이게 크게 부풀린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를 뒤져보면요, 이건 구글에만 두들겨도 간단하게 나와요. 신뢰성이 극히 낮은 놈들이라, 한마디로 돈 주면 그냥 돈 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주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의뢰를 하는 이런 쪽에 보면 대부분의 의도가 그렇죠. 시장을 좀 부풀려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시장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시장 규모. 그러니까 거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 버리는 겁니다. 돈 받아먹고 기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받아먹고. 그러니까 기사용 광고도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돈 받아먹고 기사 쓰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거 공신력이 개판이란 얘기죠. 이건 신뢰하기 힘든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수치를 끄집어 내가지고 이런 거나 이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라도 그래도 얘네는 요런 데서 나온 게 있으니까 요렇게라도 써놓죠. 대부분의 이런 잡주들에 나오는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아예 출처 근거조차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더 태반입니다. 반 이상의 경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규모가 얼마로 예측이 있다 이 소리 하고 있죠. 그 책상 앞에서 소설 여러분들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소설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인수할 수도 있어요. 소설인데 뭔들 못해. 공상과학인데. 공상과학인데 뭔들 못합니까? 삼성전자 인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년까지 1년 안에 삼성전자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if에 입혀서 if 한 7개 붙여버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상사 삼성전자 인수할 수도 있어요. 안 될 거 없잖아요. if 계속 붙여보자 이거야. 로또 복권이 1등이 한 3주 연속으로 계속 당첨이 안 나와. 그다음에 나 혼자서 그걸 싹쓸이해서 다 먹어. 그러면 1등 당첨금으로 1000억대가 나오거든요. 1000억대. 그거 뭐 또 그래서 코인에다가 200배짜리로 해서 레버리지 200짜리로 코인을 질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소설 가지고 if 한 5개 붙여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1년 안에 삼성전자 살 수도 있어요. 이따의 소설은 누구나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 같은 건 걸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개별주에서도 무슨 이런 시장 규모, 뭔 규모하고 나오는 것들 많은데 그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다 그냥 부풀려 버리는 거야. 그렇게 부풀려져야 우리 회사가 좋을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사업 구용 같은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죠. 가지고 무슨 신약 규모 뭐 위암 이거 규모가 맨날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규모 다 합치게 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병으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암이라든가 불치병 하나씩은 다 가지고 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무슨 심장병 환자가 200만이 되고 소년소녀 가정이 300만이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소년소녀 가정이 300만이고 뭐 독거노인이 뭐 또 200만이고 뭐 심장병 어린이가 200만이래. 옛날 80년대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세세대 심장시장 되는 말 때 그때 우리 조선일보님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심장병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200만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 이런데 얘기를 듣고 들어가면 지금도 깨지고 있죠.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걸르란 얘기야. 그 뭐라도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 쪽에서 동전 쪽에 이거 안 끝난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안 끝나요. 끝날 수가 없죠. 유지 조건이 있잖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략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략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말려 들어가면 말짱꽝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릴 거 걸리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걸릴 걸 건너고 칠 걸 치고, 칠 거 치는 거는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상한가 분석 시간에. 이제 걸릴 것만 잘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소실을 다 알려드리잖아요. 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한가만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못 가도 준상한가 같은 거 먹으면 뭐 그거 어떻게 크게 탈라냐 이거야.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준상한가고 있고, 이 준상한가들 종목 중에서 내일도 또 올라가는 종목, 오늘은 요만큼 올랐지만 내일은 더 빛나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는 못 갔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더 빛나게 갈 수도 있죠. 여기 이런 거잖아요.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보면 상한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못 가냐 그러면 아니죠. 그 다음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상한가가 아니라도 더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죠. 자, 이런 건 전부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요즘에 내일 또 오늘이 상한가를 안 해도 추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다 골라서 뽑아드리고 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 분석이 나갔습니다. 우리 천재 리더님 먼저 해주셨죠. 이런 식으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우리 천재투자TV에 두 사람이서 다 커버를 하지를 못하죠. 그 커버가 안 되는 상당수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르고 있는 이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 다 째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자, 제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기회가 오면 이런 거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폭의 큰 수익들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MK는 그래도 유명한, 원래부터 안 알던 유명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거 시가총액 200억짜리 저 끄트머리 있는 하바리 반도체들이 이걸 누가 보냐고. 전문가들도 안 보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찬스가 오는 거거든. 이거 성장 배팅입니다. 이거 아주 이 종목의 그 구조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프로모카드 효과, 이건 성장 배팅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거 설명드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주 쉽게 지금 이 폭망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가잖아요. 네? 앞에 개별주에 설명드린 이런 종목들 이 폭망 장세에서도 안 내려가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잡아내드리는 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앞으로 장세가 좋아지건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뺄것 빼고 치고 잘 째려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좋아질 때 같은 경우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냥 대충 생각한다고 이익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눈 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냥 따라사도 이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는 형님들 도움 받으셔야죠. 자,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